혹시 여러분도 집이 늘 어질러져 답답하셨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집 물건의 70%는 1년 넘게 쓰지도 않는다고 해요. 저는 단 9가지만 버렸을 뿐인데 집이 호텔처럼 변했습니다. 거실 바닥까지 햇살이 닿고 창문 틈새로 바람이 스며들며 제 마음까지도 가벼워졌죠. 우리 나이의 짐은 추억이라 쉽게 버리기 망설여지지만 이 9가지를 정리하면 숨 쉴 공간이 돌아옵니다. 오늘 제가 그 물건들을 하나씩 보여드리고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다음 달엔 당신의 집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 해주시면 제가 더 힘내서 좋은 이야기 계속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67세인 김순자 씨는 그날도 아침 일찍 일어나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한쪽 구석에 낯선 병이 보였습니다. 라벨은 빛이 발에 글자가 희미했고 뚜껑 주위엔 하얗게 소금기가 말라붙어 있더군요. 이게 뭐지? 조심스레 열자 시큼한 냄새가 확 올라왔습니다. 5년 전 부산 여행에서 사온 고추장이었어요. 그때는 특별한 맛이라며 소중히 들고 왔는데 결국 한 번도 쓰지 못한 채 버려야 하는 순간이 온 겁니다. 아까워서 두었는데 그 시간이 쌓여 결국 상해버렸네. 순자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찬장에도 비슷한 풍경이 있었거든요. 유통기한이 3년이나 지난 오메가3, 이미 색이 바랜 비타민통과 칼슘통, 이런 건강식품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거라 생각하며 남겨뒀는데 그 언젠가는 끝내 오지 않았어요. 약병을 들었다 놓았다 하며 괜히 미련을 가졌지만 결국 그 자리에서 썩고 있었던 거예요. 정작 챙겨 먹으려고 했을 때는 이미 다 변질되어 버렸고요. 이게 바로 첫 번째로 버려야 할 것,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과 약이었어요. 주방 서랍을 열면 더 복잡했습니다. 결혼할 때 큰맘 먹고 장만한 고급 접시 세트가 아직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몇 개는 가장자리에 작은 금이 가 있었어요. 설거지하다가 싱크대에 부딪혔나 봐. 그래도 얼마나 아껴서 산 건데. 그리고 예전에 백화점 세일 때 반값에 샀던 찻잔도 있었는데 손잡이 부분에 실금이 가 있었어요. 그때도 비싸다고 고민하다가 샀는데 이제 실금이 가서 위험하지만 아까워서 못 버리겠더라고요. 이것이 두 번째로 버려야 할 것, 깨진 그릇과 금이 간 컵이었습니다. 순자 씨네 옷장 속은 더 심각했습니다. 15년 전 살이 빠지면 입겠다며 남겨둔 원피스가 있었거든요. 한번 입어보니 지퍼가 반도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그 옷을 볼 때마다 언젠가라는 말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언젠가는 오지 않았고 그저 옷걸이만 차지하며 먼지를 모았어요. 이건 옷이 아니라 제 미련이었고 그 미련이 옷장 속 다른 옷들까지 눌러버리고 있었던 거죠. 바로 이것이 세 번째로 버려야 할 것, 사이즈 안 맞는 옷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순자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청소를 해도 끝이 없어. 물건들이 너무 많아서 치우기도 힘들고 치워도 금세 또 어수선해져.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보, 이거 어디 뒀어? 하며 찾는 일이 잦아졌거든요. 어느 날 순자 씨는 문득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집안이 어수선한 건 단순히 물건이 많아서가 아니었어요. 정작 자주 쓰는 건 몇 개 안 되는데 쓰지 않는 물건들이 그 몇 개를 찾기 어렵게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매일 쓰는 국자를 찾으려면 서랍을 뒤져야 하고 자주 입는 옷을 꺼내려면 앞에 옷들을 다 치워야 하고 생활이 불편한 진짜 이유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 씨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진짜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해보면 어떨까?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막상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뭘 버려야 하는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순자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그땐 몰랐습니다. 이 작은 깨달음이 곧 놀라운 변화의 시작이 될 거라는 걸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어떻게 정리를 시작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순자 씨가 깨달은 건 생각보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집안일을 하다 보면 늘 눈에 걸리는 물건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욕실 선반 위의 수건들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가까이 들여다보면 수건 가장자리가 풀려 실밥이 삐죽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한쪽 모서리는 색이 바래 희끗했고 몸을 닦아도 물기가 제대로 안 닦여서 불편했어요. 이 수건 벌써 10년 넘게 쓰고 있네. 수건은 매일 쓰니까 금세 낡죠. 하지만 아직 쓸만하다는 생각이 버리기를 미루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욕실 선반 위와 서랍 안은 낡은 수건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어요. 정작 손님이 오면 꺼낼 수 있는 깨끗한 수건은 몇 장 없더라고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수건은 분명 많은데 쓸만한 건 없었거든요. 침구도 비슷했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세탁을 해 넣어두지만 오래된 이불과 베개는 세탁으로도 사라지지 않는 얼룩이 남아 있었어요. 푹신함이 없어져서 자고 일어나면 목이 뻐근했거든요. 베개 속 솜은 한쪽으로 몰려 딱딱한 덩어리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도 아직은 괜찮다는 이유로 그냥 덮고 잤습니다. 그 이불 속에서 자는 동안 제 몸은 조금씩 피곤을 쌓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들이 바로 네 번째로 버려야 할 것, 낡은 수건과 침구였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된 물건을 버리지 못할까요? 순자 씨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단순히 아까워서가 아니라 거기에 묻어있는 추억과 마음 때문이었어요. 첫 집에 들어올 때 샀던 침구, 가족과 함께 써온 오랜 수건들, 그 시절의 모습이 함께 남아있으니 결국 그대로 두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물건은 결국 도구입니다. 도구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그건 짐이 되죠. 순자 씨네 책상 한쪽 서랍 한 칸에는 종이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공과금 영수증, 병원 진료 기록, 이미 끝난 보험 서류들이요. 혹시 필요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차곡차곡 넣었는데 필요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새로운 우편물을 올려둘 자리가 없어서 결국 부엌 식탁 위까지 종이들이 침범했습니다. 한 번은 중요한 계약서를 찾느라 2시간을 뒤졌어요. 서류 더미를 다 꺼내 바닥에 펼쳤는데 필요한 건 그 안에서 단 한 장뿐이었거든요. 그때 느꼈어요. 필요 없는 종이가 많을수록 정작 중요한 종이를 찾는데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는 거리요. 바로 이것이 5번째로 버려야 할 것, 겹겹이 쌓인 종이류였습니다. 더 심각한 건 우리 세대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려운 시절을 겪어본 세대라서 물건을 함부로 버리는 게 죄스럽게 느껴져요. 순자 씨의 말처럼 60대 이상은 물질이 귀했던 시대를 살아온 분들이에요. 그때는 물건 하나하나가 다 귀했어요. 양말에 구멍이 나면 꿰매서 또 신고 수건이 해져도 걸레로 만들어 다 다를 때까지 썼죠. 그런 습관이 지금도 남아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물건이 쌓이면 청소가 힘들어져요. 청소가 힘들어지면 자주 안 하게 되고요. 자주 안 하면 먼지가 쌓이고 먼지가 쌓이면 건강까지 해칩니다. 알레르기도 심해지고 집안 공기도 탁해지더라고요. 순자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런 환경이 마음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였습니다. 집이 어수선하면 마음도 어수선해져요.
뭔가 항상 불안하고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은 기분이 들어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수선한 환경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높인다고 합니다. 특히 60대 이상에게는 이런 스트레스가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치죠. 이 단순한 연결고리가 왜 우리는 미련을 버리지 못했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했어요. 그날 순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수건은 보풀과 변색이 보이면 바로 버린다. 종이는 1년 이상 쓰지 않으면 폐기한다. 이 두 가지만 지켜도 집안은 훨씬 가벼워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상 실행에 옮기려니 예상치 못한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가 본격적으로 정리를 시작한 첫날, 화장대 서랍을 열자 작고 알록달록한 병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한 번씩만 쓰고 남은 립스틱, 색이 변해버린 로션, 호텔에서 챙겨온 샴푸와 린스 샘플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 중에는 5년 전 생일에 선물 받은 향수도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처음 맡았을 때의 은은한 향은 사라지고 알코올 냄새만 휘발되어 있더라고요. 화장품은 유통기한이 짧습니다. 개봉 후 1년이 지나면 대부분 변질되죠. 그런데도 아직은 괜찮을 거야라는 생각이 버리기를 미루게 했어요. 결국 서랍 속 공간은 써야 할 물건이 아닌 쓸 수 없는 물건으로 채워져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6번째로 버려야 할 것, 쓰지 않는 화장품과 샘플이었습니다. 거실 한쪽 구석에는 고장난 선풍기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모터가 멈춘 지 3년이 넘었는데 수리 맡기면 쓰겠지 하며 계속 두었어요. 하지만 부품이 단종돼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을 때 그동안 차지한 공간과 불필요한 기대가 스스로에게 화가 날 정도로 허무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7번째로 버려야 할 것, 고장난 전자제품이었어요. 부엌 찬장 위에는 단종된 믹서기 부품이 놓여 있었어요. 본체는 이미 고장이 나서 버렸는데 혹시 새로 같은 모델을 사면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남겨둔 거였어요.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그 모델은 다시 나오지 않았고 부품만 홀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것이 8번째로 버려야 할 것, 단종된 가전 부품이었습니다. 이쯤 되니 답답함이 밀려왔어요. 쓸 수도 없고 버리기도 아까운 물건들이 집안을 인질처럼 붙잡고 있었거든요. 이건 단순히 물건이 아니라 순자 씨 마음속 미련과 집착이었습니다. 그 미련이 집의 절반을 잡아먹고 있었던 거예요. 더 심각한 건 가족 간의 갈등까지 생겼다는 겁니다. 영진 씨는 아내가 정리를 시작하자 불안해했어요. 여보, 그거 혹시 필요할지도 몰라. 함부로 버리면 어떡해? 매번 순자 씨가 뭔가를 버리려고 하면 말렸거든요. 남편은 저보다 더 심했어요. 20년 된 공구함을 열어보라고 하면 펄쩍 뛰면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부부 사이에 실랑이가 늘어났습니다. 당신이 하루 종일 집에 있어봐. 이 물건들 때문에 얼마나 불편한지 알아?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명절에 온 딸이 말했거든요. 엄마, 우리 어릴 때 방은 그대로 둬야지. 추억이 있는 곳인데. 하지만 그 방은 이미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했어요. 추억은커녕 발 디딜 틈도 없었거든요. 손자가 놀러와도 마음 편히 지낼 공간이 없었습니다. 여기 조심해, 저기 위험해 하며 계속 제지해야 했어요. 아이들이 와서 즐겁게 놀 수 있는 집이 아니라 조심조심 다녀야 하는 박물관 같았어요. 순자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정리를 하려고 해도 가족들 반대에 부딪히고 안 하자니 매일 이 답답함을 견뎌야 하고 진퇴양난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먼지 때문에 기침이 자주 나고 알레르기도 심해졌어요. 물건을 치우다가 허리도 다쳤고요. 70세 가까운 나이에
무거운 짐을 옮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집안 환경을 개선하라고. 먼지와 습기가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면서요. 그날 오후 순자 씨는 모든 게 다 지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 받을 바에야 그냥 이대로 사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화장대 서랍은 유통기한과 변질 여부를 확인해 절반 이상을 버렸지만 고장난 선풍기와 부품들은 결국 그대로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반대하는데 혼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괜히 갈등만 키우는 것 같아서 포기했어요. 그 순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주전자에 물을 올려놓고 따뜻한 차를 한 잔 내려 거실 창가에 앉았는데 바깥에서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고 햇살이 거실로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몇 년 만에 창문을 열어둔 채로 차 향기를 느끼며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창가에는 화분과 잡동사니가 가득해서 제대로 앉을 수도 없었거든요. 그 순간 알았어요. 공간이 비면 그 자리에 평온이 들어온다는 걸요. 물건을 비운 자리가 단순히 빈칸이 아니라 숨 쉴 틈이 된다는 걸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맑아 보였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하늘을 보니까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더라고요.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이었어요. 차를 마시며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모든 물건이 다 필요한 걸까? 가족들이 반대하는 진짜 이유가 뭘까?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가족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변화가 두려운 거였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바뀌면 뭔가 잃는 게 있을까봐 불안한 거겠구나. 이해가 됐습니다. 변화는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이니까요. 그 순간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내일부터는 가족들과 천천히 대화해보자. 억지로 하지 말고 조금씩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하지만 그땐 몰랐습니다. 아직도 집안 어딘가에 순자 씨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숨은 짐이 숨어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버린 것보다 훨씬 더 큰 변화를 가져올 거라는 걸요. 며칠 동안 집안 곳곳을 정리하며 순자 씨는 이제 버릴 건 다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거실, 부엌, 욕실, 옷장, 심지어 창고까지 비웠으니 더는 남은 게 없다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서재 구석 낡은 3단 서랍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겉은 멀쩡해 보였는데 서랍을 하나씩 열 때마다 오래된 냄새가 올라왔어요. 첫 번째 서랍에는 사용하지 않는 필기구와 메모지가 가득했고 두 번째 서랍에는 오래된 서류철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서랍, 거기엔 사진 앨범과 편지, 아이들이 어릴 적 그린 그림과 학교에서 받은 상장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니 아이의 첫 운동회에서 찍은 사진, 가족여행 때 모래사장에서 웃고 있는 얼굴, 손글씨로 엄마 사랑해요라고 쓴 카드가 나왔어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내가 버리지 못한 진짜 짐은 낡은 그릇이나 고장난 전자제품이 아니라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쌓아둔 감정이라는 거요. 바로 이것이 9번째로 버려야 할 것, 선별하지 않고 모아둔 추억의 물건들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동안 물건을 버리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선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걸 버리면 그때의 기억도 사라질까봐. 그 두려움이 쓸모없는 물건까지 붙잡게 만든 거였어요. 한참을 앨범을 들여다보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기억은 물건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는 게 아닐까? 사진 한 장 없이도 또렷하게 떠오르는 장면이 있는 걸 보면 말이에요. 그날 밤 부부는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실 나도 집이 깔끔해지면 좋겠어.
그런데 뭔가 잃는 기분이 들어서 망설여졌어. 남편의 고백이었어요. 추억은 물건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거야. 앨범을 다 버린다고 해서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 순자 씨의 말에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앨범과 편지 그리고 그림 등은 정말 소중한 몇 장만 남기고 나머지는 사진으로 찍어 디지털로 보관하자. 이렇게 하면 추억은 간직하면서도 공간은 확보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원본은 감사한 마음으로 정리하자. 다음 날부터 남편도 적극적으로 정리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구함 정리는 내가 할게. 정말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이웃에게 나눠주자.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아이들도 달라졌어요. 딸이 전화를 걸어와서 말했거든요. 엄마, 내 방에 있는 것 중에 정말 필요한 것만 챙겨갈게. 나머지는 같이 정리해요. 서랍 하나가 완전히 비워지고 나니 이상하게도 허전함보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공간을 비우면 마음도 비워진다는 말을 그제야 몸으로 느낀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정리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 함께 하는 거라는 것, 그리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며 천천히 하는 거라는 거요. 가족들과 마음을 맞춘 순자 씨는 이제 본격적인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한 번에 다 하려니까 부담스럽고 가족들도 부담스러워했어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1단계를 만들었습니다. 이름하여 하루 한 물건 비우기예요. 오늘 당장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 지금 당장 안 써도 괜찮다 싶은 걸 하나만 고르는 거예요. 그게 양말 한 짝이든 다 쓴 볼펜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부담이 없어요. 한 달이면 30개, 두 달이면 60개가 사라지거든요. 이게 쌓이면 눈에 띄게 집이 변합니다. 첫날에는 부엌 서랍에서 고장난 병따개를 골랐어요. 몇 년째 제대로 안 열리는데도 그냥 두고 있었거든요. 둘째 날에는 옷장에서 한쪽 발만 남은 양말을 버렸습니다. 짝을 찾겠다고 몇 년을 보관했는데 결국 안 나오더라고요. 신기한 건 이런 작은 변화가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남편이 나도 하나 버려야겠다며 고장난 시계를 내놓았거든요. 두 번째 단계는 들어오는 물건 절반 줄이기였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 혹시 필요할지 몰라라는 생각이 들면 카트에 넣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집에 있는 것과 겹치지 않는지 정말 쓰게 될지 점검하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장 보는 시간도 줄어들고 집에 불필요한 물건이 쌓이는 것도 막을 수 있었어요. 특히 우리 세대는 특가 세일이나 덤으로 주는 걸 보면 일단 사고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필요한가를 먼저 생각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계절마다 한 구역 비우기예요. 봄에는 옷장, 여름에는 주방, 가을에는 창고, 겨울에는 서랍을 정하는 거죠. 그 계절이 끝나기 전까지 정해둔 구역의 절반 이상을 비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정리가 특별한 날만 하는 일이 아니라 생활의 일부가 됩니다. 부담 없이 조금씩 하다 보니까 어느새 집 전체가 달라지더라고요. 실천 과정에서 뜻밖의 변화가 있었어요. 봄에 옷장을 정리하던 날이었는데 남편이 몇 년째 안 입는 양복을 꺼내 들더니 이거 비싸게 산 건데. 라고 하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그냥 넣어뒀겠지만 순자 씨는 그 양복을 남편에게 입혀봤어요. 결과는 지퍼도 채워지지 않았죠. 배가 나와서 도저히 맞지 않았거든요. 그걸 보더니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건 이제 다른 사람 줄 때가 됐네. 나보다 젊은 사람이 입으면 더 잘 어울릴 거야.
그날 이후 남편도 순자 씨의 하루 한 물건 비우기에 적극 동참하게 됐어요. 가족이 함께하니까 속도도 빨라지고 무엇보다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더라고요. 여름에 주방을 정리할 때는 또 다른 발견이 있었어요. 찬장 깊숙이에서 결혼 선물로 받은 고급 그릇 세트가 나온 거예요. 포장도 뜯지 않은 채로 20년을 보관하고 있었더라고요. 아까워서 특별한 날에만 쓰려고 했는데 그 특별한 날이 언제인지도 모르겠고요. 순자 씨는 그날부터 그 그릇을 일상적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좋은 그릇에 밥을 먹으니까 식사 시간이 더 즐거워지더라고요. 왜 진작 쓰지 않았을까 후회됐어요. 가을 창고 정리에서는 남편의 낚시 도구가 문제였어요. 10년 넘게 안 가면서도 도구만 계속 사모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정말 쓸 거면 이번 주말에 가보자고 했더니 남편이 사실 이제 체력이 안 된다고 솔직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낚시 도구들은 낚시를 좋아하는 친척에게 모두 넘겨줬습니다. 받는 사람도 좋아하고 우리도 공간이 확보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었어요. 겨울 서랍 정리에서는 순자 씨 자신도 놀란 것들이 나왔어요. 서랍 깊숙이에서 쓰지 않는 반지와 목걸이들이 한 보따리나 나왔거든요. 젊었을 때 유행 따라 산 것들인데 지금은 취향도 바뀌고 스타일도 달라졌죠. 딸에게 가져가라고 했더니 요즘 스타일이 아니라며 사양하더라고요. 그래서 귀금속 매장에 가서 일부는 팔고 나머지는 새로 만들어서 지금 취향에 맞게 바꿨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 순자 씨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정리는 결국 물건과의 관계를 새로 맺는 일이더라고요. 붙잡을 건 붙잡고 놓아야 할 건 놓는 것. 그 단순한 원칙을 지키니까 집은 물론 마음까지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죠. 정리가 끝난 후 순자 씨는 처음으로 집을 찬찬히 둘러봤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거실 바닥에 고르게 번졌고 발걸음이 멈출 때마다 바람이 스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예전엔 물건에 가려 보이지 않던 구석들이 이제는 넓게 드러나 있었어요. 주방 테이블에는 그날 사용할 접시와 컵만 놓여 있었고 서랍을 열면 찾는 물건이 바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옷장은 계절 옷만 가지런히 걸려 있었고 그 사이사이 여백이 있어서 숨 쉬는 듯 했어요. 무엇보다 달라진 건 마음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정리되지 않은 물건이 떠올라 한숨 쉬던 날들이 사라졌어요. 대신 오늘은 어떤 차를 마실지, 어느 책을 읽을지가 먼저 떠올랐거든요. 남편 영진 씨도 변화가 컸어요. 퇴근 후 들어오면 집이 이렇게 화냈나라며 웃었고 주말이면 자발적으로 베란다 화분을 손질했어요. 예전 같으면 TV 앞에서만 보내던 시간이 이제는 서로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부엌에서 차를 끓이는 소리, 거실에서 신문 넘기는 소리가 이렇게 평화로울 줄 몰랐어요. 물건들이 사라지니까 집안의 자연스러운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거든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손녀 예진이가 놀러 온 날이었습니다. 6살 예진이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와하고 감탄했어요. 할머니 집이 왜 이렇게 넓어졌어요? 거실 바닥에서 마음껏 장난감을 펼쳐놓고 놀다가 할머니 집은 호텔 같아라고 말했을 때 가슴 한쪽이 뜨겁게 차올랐어요. 그 말 한마디에 지난날의 수고가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예진이는 예전에 와서는 할 수 없던 일들을 했어요. 거실에서 블록을 쌓으며 놀고 할아버지와 함께 바닥에 앉아서 퍼즐을 맞추고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예전에는 여기 조심해, 저기 위험해 하며 계속 제지해야 했는데
이제는 마음 놓고 놀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거예요. 더 놀라운 변화는 순자 씨 자신에게서 일어났어요. 거울을 보니까 표정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언제부턴가 굳어있던 얼굴이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집이 편안해지니까 마음도 편안해진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집안을 둘러보는 게 즐거워졌어요. 어제 저녁에 정리해둔 것들이 그대로 있고 햇살이 깨끗한 바닥을 비추고 있으면 하루가 기분 좋게 시작되더라고요. 어느 날 저녁 순자 씨와 영진 씨는 거실에 앉아 조용히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우리 집이 이렇게 예뻤나? 영진 씨의 말에 순자 씨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집은 그대로야. 우리가 바뀐 거지. 그때 깨달았어요. 정리는 단순히 집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표정을 바꾸고 마음을 넓히고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었어요. 물건을 버리면서 잃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얻은 게 많았어요. 여유로운 공간, 편안한 마음, 그리고 함께 웃는 시간. 그게 바로 제가 원하던 호텔 같은 집의 진짜 의미였어요. 한 달 후 딸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우리도 집 정리 시작했어요. 엄마 보니까 너무 부러워서. 그리고 며칠 뒤에는 아들도 비슷한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이들도 변화를 느낀 거죠. 엄마 아빠가 편안해 보이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가장 큰 변화는 건강이었어요. 알레르기가 많이 좋아졌고 잠도 깊게 자게 됐어요. 집안 공기가 맑아지니까 몸도 가벼워지더라고요. 어느 날 저녁 순자 씨는 창가에 앉아서 노을을 바라봤어요. 예전에는 이 자리에 물건들이 가득해서 제대로 앉을 수도 없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여유롭게 하늘을 볼 수 있어요. 그 순간 마음속 깊이 감사함이 밀려왔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새로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랐어요. 살아보니까 물건이 많다고 풍요로운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필요한 것만 있을 때 오히려 더 풍요로워져요. 그게 순자 씨가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이었어요. 돌아보니 이 몇 달은 단순히 집을 정리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관계를 정리하며 앞으로의 삶을 새로 설계한 시간이었어요. 처음엔 버린다는 말이 참 어려웠어요. 아깝고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손끝을 붙잡았거든요. 하지만 하나 둘 비워내고 나니 남은 건 더 소중하게 보였습니다. 이제 집안의 물건들은 다 제자리를 찾았어요. 불필요한 건 사라졌고 꼭 필요한 것만 손에 닿는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하루가 훨씬 가볍게 시작됩니다. 순자 씨의 변화를 본 이웃들도 하나둘씩 정리를 시작했어요. 아래층 김 여사는 우리도 따라해 봤는데 정말 집이 달라졌다며 고마워했고 옆집 박 여사는 왜 진작 몰랐을까 하며 후회했어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분들끼리 모여서 정리 모임도 만들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서로 경험을 나누고 쓸만한 물건들도 나눠 갔고요. 혼자서는 부담스러웠던 일이 함께하니까 즐거운 일이 됐습니다. 어느 날 손녀 예진이가 할머니에게 물어봤어요. 할머니, 왜 물건을 버렸어요? 순자 씨는 무릎 위에 예진이를 앉히고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소중한 것들을 더 잘 보이게 하려고 그랬어. 예진이가 와서 놀 수 있는 넓은 공간, 할아버지, 할머니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자리, 그런 게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거든. 예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 집이 제일 좋아요. 라고 말했어요. 몇 달 후 순자 씨는 예상치 못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새로운 취미가 생겼어요. 독서 모임에도 참여하고 요가도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집이 정리되니까 마음도 여유로워져서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집안일만으로도 하루가 다 갔는데 이제는 시간이 남아서 뭘 할까 고민할 정도예요. 좋은 고민이었죠. 남편 영진 씨도 변화가 컸어요. 공구 정리를 하면서 목공 취미를 다시 시작했어요. 꼭 필요한 도구만 남기고 나니까 오히려 더 집중해서 작업할 수 있더라고요. 지금은 손녀를 위한 작은 책상을 만들고 있답니다. 어느 날 딸이 전화를 걸어와서 말했어요. 엄마, 요즘 목소리가 많이 밝아졌어요. 뭔가 좋은 일 있으세요? 순자 씨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집이 깨끗해지니까 마음도 가벼워진 것 같아.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언젠가 해야지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언젠가를 오늘로 바꿔보시길 권합니다.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 없어요. 책상 위에 볼펜 하나, 부엌 서랍 속 안 쓰는 국자 하나면 돼요. 순자 씨는 이제 정리의 달인이 됐어요. 이웃들이 조언을 구하러 오면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하루에 하나씩만 버리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둘째, 가족과 함께 하세요. 혼자 하면 힘들어요. 셋째, 버린 자리에 뭐가 들어올지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버리기가 쉬워져요. 가장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조금씩이라도 계속하는 게 중요해요. 버린 자리에 들어오는 건 공기와 햇살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여유와 웃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보내는 시간이 들어와요. 우리 나이에 새로운 물건을 더 드리는 것보다 이미 가진 것을 가볍게 하는 게 더 큰 행복을 줘요. 그게 건강에도 좋고 마음에도 좋습니다. 먼지가 줄어들어 알레르기도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많이 줄었어요. 지금 순자 씨네 집은 정말 호텔 같아요.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지만 따뜻함이 있어요. 손님이 와도 부끄럽지 않고 가족들이 모여도 편안하고요. 무엇보다 그 집에서 사는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얼마 전 순자 씨는 5년 전 일기장을 다시 읽어봤어요. 그때는 집이 너무 답답하다, 정리를 해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적혀 있었거든요. 지금 그 일기를 보면 웃음이 나와요. 그때의 저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고. 오늘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넓어지고 조금 더 밝아지길 바라며 이 말을 남깁니다. 버림은 잃는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것을 맞이하는 준비예요. 혹시 지금 떠오르는 하나가 있나요? 그것부터 비워보세요. 아마 오늘 밤 당신의 집도 한결 편안해질 거예요. 순자 씨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정리하면서 느낀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더 편안한 집, 더 행복한 하루를 만들어가요.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클릭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성장하는 시니어, 오늘도 한 걸음 더 성장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성장은 계속됩니다. 지금이 내 삶의 진짜 시작이에요. 감사합니다.